트로트 팬덤 시장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투표 종료 직전 2일뿐이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니치한 경쟁 구도에서는 그 긴장감이 더욱 배가 된다. 이번에도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팬카페 전체가 문자 그대로 숨을 참은 1분, 그리고 그 끝에 나온 결과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바로 영탁의 또다시 1위였다. 이번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영탁이 1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의 디테일과 팬덤의 움직임이 너무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투표 종료 3시간 전부터 각 커뮤니티에서 전략 공유가 시작되고 30분 전에는 투표기기 분배가 이루어지고 5분 전에는 아예 채팅이 멈췄다. 팬들은 이를 정적 모드라고 불렀고 목표는 명확했다. 실수 없이 단 한 표도 흘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 넣는 것. 특히 영탁 팬덤은 이 구도에 익숙하다. 지난 몇 년간 여러 플랫폼에서 장기 투표를 경험해 왔고 그 과정에서 팬덤 내부에 자신들만의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총대 역할을 하는 운영진, 실제 투표 인원 관리 카드, 분할 시간대별 분배 실수 방지, 매뉴얼 등은 이미 하나의 체계가 되어 돌아가고 있다. 이건 일회성 열정이 아니라 일종의 팬덤 기반 크라우드 오퍼레이션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투표 종료 1분 전에 말을 아끼고 손을 멈췄을까? 원인은 단 하나, 리스크 방지. 앱 전환 지연 서버 과부하, 데이터 소모 인증 오류 등은 실제로 투표 결과를 흔들어 왔다. 이번에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1분이 승부의 전부였다. 종료와 함께 시스템이 닫히고 첫 임시 순위가 올라왔을 때 팬들은 말을 잃었다. 예상 외였다. 많은 이들이 박빙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보다 명확했다. 영탁이 다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게다가 몇몇 팬은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한 표도 남기지 않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팬덤 방식의 본질을 드러낸 코멘트였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왜 영탁은 매번 1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트로트 팬덤 구조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팬덤의 지속성. 트로트 팬덤은 아이돌 시장처럼 유입과 이탈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번 좋아하게 되면 장기적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투표 기여 능력 성인 기반 팬덤은 자율적으로 비용, 시간, 장비 투입이 가능하다. 이는 투표 플랫폼에서 한 제일 큰 차이를 만든다. 셋째, 감정적 결속력. 트로트는 음악 장르가 아니라 스토리 기반 장르이기도 하다. 팬들은 음악과 아티스트의 서사를 함께 소비한다. 특히 영탁의 경우 팬덤이 매번 투표를 통해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있다. 바로 이 선수는 여전히 현역이다. 이 감정적 선언은 커뮤니티 내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팬덤 나의 대화가 결과보다 존재의 증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투표는 곧 참여는 곧 애정은 다시 투표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번 투표가 단순 인기 경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쟁 상대도 강했고 플랫폼 특성도 달라졌고 이길 수 없는 구도라는 의견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반전이었다. 마지막 1분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플랫폼 시스템 전략 팬 심리, 그리고 아티스트의 브랜드까지 모두 압축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팬덤의 능력이다. 이번 투표 결과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이벤트성 1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팬덤 내부의 전략적 움직임, 플랫폼의 구조, 그리고 시장 전체의 소비 방식까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인기 싸움이 아니라 시장 분석의 샘플 데이터 같은 순간이었다. 우리가 흔히 아이돌 시장에서 보던 단기 고양형 투표는 보통 신곡 발매나 TV 출연 혹은 이벤트와 연결되어 폭발한다. 하지만 트로트 시장은 다르다. 이곳은 전시 효과보다 지속 효과가 강하게 작동한다. 한 곡이 3년, 4년, 심지어 5년 가는 경우도 있다. 팬덤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 감정은 순간적으로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고 쌓이고 굳어지고 때로는 신념화된다. 그래서 영탁 팬덤의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측점이 된다. 이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리텐션, 유지, 오퍼레이션, 운용, 크레디빌리티. 신뢰 먼저 리텐션. 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있는가? 영탁의 케이스에서 이 리텐션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다. 플랫폼을 옮겨가면서도 여전히 움직임이 유지되고 타이밍이 바뀌어도 참여율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팬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처럼 움직인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팬덤을 움직이게 하는 내부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영탁 팬덤은 오퍼레이션 조직도가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시간 담당, 플랫폼 담당, 실수 방지, 담당, 정보 정리 담당 등 역할이 나뉘고 각 파트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가진다. 물론 모든 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구조는 이미 존재한다. 세 번째는 크레디빌리티. 팬덤 내부에서 이 사람에게 투표하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음악일 수도 인간성일 수도 서사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영탁의 경우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음악적인 영역은 꾸준히 채워지고 인간적인 면은 방송과 일상에서 드러나고 서사는 지난 3년간 이미 충분히 쌓였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셈이다. 플랫폼 측에서도 이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인기 만렙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첫째, 누가 투표 참여를 만들어내는가? 둘째,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가? 영탁 팬덤은 두 질문 모두에서 답을 갖고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경쟁자 쪽에서도 전략 변화가 보였다는 점이다. 다른 팬덤도 마지막 10분에 화력 집중을 시도했고 자원을 분할하고 타이밍을 재며 내부적으로 스크립트를 제공했다. 이것은 시장이 성장한다는 신호다. 경쟁은 플랫폼을 키우고 플랫폼은 장르를 강화하고 장르는 아티스트의 수명을 늘린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왜 팬들은 그렇게까지 투표하려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팬심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트로트 팬덤의 심리적 구조는 세 가지 층으로 나뉜다. 1번 감정적 지지층, 2번 생활적 루틴층, 3번 의무 책임층. 감정적 지지층은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단계, 생활적 루틴층은 하루 일과에 투표가 들어간 단계, 그리고 의무층은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단계다. 영탁 팬덤의 강점은 바로 이 의무층의 비율이 높다는 데 있다. 이 층은 단순히 좋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투표를 일종의 증명행위로 여긴다. 그 증명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아티스트의 가치를 스스로 지킨다. 이 심리는 아이돌 시장에서도 있었지만 트로트에서 발현되는 방식은 더 조용하면서도 더 단단하다. 입으로 외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형태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앞으로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팬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운영은 여전히 작동하며 신뢰는 여전히 공고하다. 이 세 요소가 무너지지 않는 한 누군가 트로트 시장에서 영탁을 밀어내는 건 매우 어렵다. 이 시장은 타오르는 인기보다 견디는 존재를 선택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1분의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